팔자주름에 필러를 맞게 되면 필러 자체가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팔자주름은 크게 처지는가 꺼지는가에 따라 생기게 됩니다. 처져서 생기는 이유는 얼굴 볼, 광대 피부, 지방이 처지면서 주름이 깊어지는 것이며, 꺼져서 생기는 건 팔자주름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연부 조직이 처지고 접히는 것이 반복되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가주름이나 이마주름은 보톡스로 펼 수 있지만 팔자주름은 푹 꺼진 볼륨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보톡스로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보톡스보다는 필러가 그나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맞는 순간에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팔자주름에 필러를 맞게 되면 당장은 팔자주름이 펴지는 효과가 나겠지만 필러 자체가 반고체로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웃거나 말할 때 주름선을 눌러주기 때문에 필러가 주름선 위로 밀려 올라가서 주름선 위에 자리를 잡게 되어서 오히려 팔자주름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팔자주름에 맞은 필러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주름선 위에 두둑한 살 쪽으로 이동해서 오히려 팔자주름이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가지방은 생각보다 생착률이 낮기 때문에 힘들게 채취하고 얼굴에 맞아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과도하게 많이 주입하게 되며 얼굴도 빵빵하게 되고, 그런 부자연스러운 얼굴이 가라앉고 나면 얼굴로 흡수되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성비도 안 좋고 기간도 짧아 요즘은 추천드리지 않는 시술입니다. 저도 팔자주름에 필러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한두 번 맞는 정도로 그쳐야지 계속 맞다 보면 팔자주름선 위로 살이 두둑해지는 현상이 꼭 생깁니다. 이런 현상은 한두 번 맞는 걸로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4번에서 5번 정도 맞으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이 두둑해졌을 때 일반 필러 녹이는 주사로는 개선 효과가 없습니다. 살 자체가 두꺼워진 것이기 때문에 윤곽 주사로 두둑한 볼륨을 줄여야 합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1에서 3단계의 경우 주름이 그리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귀족 수술로 해결할 수 있으며, 단계별로 보형물의 크기가 큰 것을 넣어서 꺼진 주름 부위를 자연스럽게 채우게 됩니다. 4단계부터는 1에서 3단계보다는 확실히 주름이 더 깊게 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팔자주름 당김술을 병행해야 합니다. 귀족 수술은 움푹 꺼진 팔자주름을 필러가 아닌 보형물로 채워주는 수술입니다. 보형물은 입안 절개를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입안 절개의 장점은 움푹 꺼진 뼈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해서 그 상태에 맞게 보형물을 조각할 수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형물 삽입 후 절개선을 봉합하면 수술이 끝납니다. 수술 시간은 20분 정도입니다. 수술이 잘못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정확히 방리하여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 보형물이 움직인다든지 흘러내린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형물의 공간을 정확히 확보할 수 있는 의사의 수술 실력이 필수적입니다. 보형물 크기보다 공간이 크다든지 꼭 필요한 위치가 아니면 보형물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족 수술이 많이 붓는 수술은 아니지만 초반에는 붓기 때문에 코가 벌어져 보이거나 원숭이상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붓기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효과로 붓기가 빠지면 다 원상복귀 됩니다. 다만 보형물의 크기가 과도하게 크거나 보형물의 모양과 환자분의 뼈의 골격이 맞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의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붓기랑 회복 기간은 일주일 잡으시면 됩니다. 귀족 수술은 큰 붓기가 없어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수술 다음 날부터 정상적인 식사가 가능합니다. 보형물이고 움직임이 많은 입주이다 보니 보형물이 움직이는 경우 재수술하시면 되고, 극소수지만 이물감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